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그리고 기후를 걱정하는 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카톡 읽어주는 바다입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다 잘 보내고 계신지 너무 너무 덥죠 요즘. 그래서 어떤 때보다 기후위기를 실감하는 요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진행 발언 인사 한 말씀 먼저 드리자면 이 절찬리에 지금 유튜브에서 뜨겁게 나름 되고 있는 이 카톡 읽는 바다라는 게 지금 제가 보니까 한 8번 정도 촬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는 이제 성북구민의 40만 명이 다 보게 하는 목표였지만 아무래도 좀 처음보다 조회수가 좀 그렇기도 하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에너지랑 데이터를 또 소비하는 일이라 그것보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그런 효과가 더 크면은 제가 지속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이번까지 하고 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기획을 하게 하셨고 진행하셨던 분들께 좀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은 저는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좀 약간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게 그냥 뭐 사실은 준비 없이 그냥 큰 준비 없이 그냥 평소에 잘 들어가던 채팅방을 읽는 정도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사실 이걸 해보니까 품이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8번, 9번 촬영을 하는 동안 너무 고생해주신 분이 계셔갖고 제가 사실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굳이 에너지를 써서 했고요. 네, 그리고 한 번도 이 영상에 대해서 뭐 구독이나 좋아요 이런 거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들 보니까 그런 거 하더라고.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 유튜브 채널이 호박이 넝쿨책 채널이거든요. 채널에 좋은 그런 컨텐츠들이 많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좋고 이걸 하면서 이 구독자 수보다 여기 채널 구독자 수보다 카톡 읽는 바다 영상 조회수가 더 높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 대표님이 약간 그런 좀 어떤 목표가 있으셨을 텐데 구독자 수에 보탬이 되지 않아서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그래서 좀 구독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앞으로 좋은 거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가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도와주신 분이 계셨는데 감사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기왕 이렇게 왔으니 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단톡방에 올라온 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읽었던 것 그 이후로 해서 지금 보면 성북 탄소 중립 조례 제정 워크숍에 대한 이 포스터가 올라와 있어요. 참고로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네. 네. 시민사회와 구의회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제도화의 시작. 물론 여기다 플러스 사실 행정에서 이걸 알고 계시고 이 워크숍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날은 지난 수요일 7월 27일 수요일 날 했고요. 워크숍은 이날 오시진 않으셨지만 다음에는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지금 카톡 읽는 이 프로그램을 한 이유 중에 저만의 다른 목표가 있긴 했었어요. 제안은 다른 분이 해주셨지만 대표님이 해주셨지만 저만의 목표는 뭐였냐면 이 기후 문제에 관련한 정보들이 끝없이 쏟아지고 유튜브든 뭐든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다 너무 어렵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이거 마음먹게 됐을 때 어떤 그 포럼 같은 걸 봤는데 말씀들이 너무 빠르고 어렵고 그리고 너무 심각하고 근데 이분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이 많은 내용을 본인은 위기를 너무 심각하게 느끼시고 하니까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 빠르고 엄청 오르르르 하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좀 어렵더라고요. 물론 잘 알아들으신 분 계셨겠지만 그래서 물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요거를 좀 재밌게 풀어갈 수 있는 기후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저만의 어떤 흑심이었죠. 그랬는데 제가 강적을 만났습니다. 넘사벽이죠. 여기 지금 이 조례 제정 워크숍을 진행해 주셨던 김동주 선생님. 이분 네
자,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전문 연구관, 아주 연구도 하셔서 전문가시고요. 말씀도 아주 잘하시는데 너무 재밌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분의 강의나 이런 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이 또 성북구의 지금 조례 제정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제안한 시민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고 계시고, 언제든 뭐 오셔서 해주시겠다. 예전에 제주도 사시다가 지금 이제 서울 올라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쨌든 도와주고 계셔. 그리고 게다가 너무 재밌게 말씀을 잘해주셔갖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성북구의회 8기 이 구의원님들 9분 정도 참석하셨고요. 많이 오셨어요. 오셨고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구의회의 전문 연구관, 그리고 정책 지원관, 그리고 그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꽤 많은 분들, 그리고 시민 안을 제안한 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북 사회적 가치 실천연대 기후부문, 그리고 저희 본봄에 활동하시는 활동가 선생님들과 함께, 그래서 이게 마음을 급하게 먹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왜냐면 같이 박자를 맞춰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급하게 먹어서도 안 되지만 급하지만 좀 빠르게 왜냐면 이게 뭔가 행정이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내년에 그걸 반영시키려면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예산이 통과돼야 되면 내년에 바로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 예산을 할 수 있는 의회가 하기 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지만 조금은 빠르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SDSN 코리아 2021 임팩트 리포트 및 VYR 발간 안내. 너무 영어들이 쫙 있어갖고 영어 약자, 우리 영어 약자에 좀 약하잖아. 그래갖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SDSN 코리아. 그러니까 지속 가능, 이게 서스테이너블 이거죠. 그리고 발전 디벨롭먼트, 해법 솔루션이겠지. 네트워크에 강동현 강사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네. SDSN 코리아는 UN 자문기구인, 그러니까 SDSN이 UN SDSN이 있고 그 UN 산하 이제 한국의 SDSN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생년이 좀 됐죠. 그래서 한국 사무소로서 과학기술적 역량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SDG와 파리 기후 협약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목적으로 첫 번째 지표 연구, 정책 제안, 청년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DG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뭐의 약자인지, 이것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위에 SDSN의 S와 여기 S가 같은 S예요. SD까지 같아요. SD. 그다음에 G만 다른데 G가 이제 목표, 골, 그 축구 골 넣을 때 골 하고 이제 여러 개 있거든요. 이 SDG와 파리 기후 협약에서 주요한 거라고 한다면 이제 온도 상승 폭을 1.5도는 물론 2018년 하겠지만 온도 상승 폭을 제한하겠다고 했던 그런, 네, 정확하게 하니까 또 좀 찔리네. 들어도 맨날 까먹어요. 그걸 실질적인 해법을 목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고, 이제 올해는 SDSN 코리아의 활동 성과를 담은 보고서, 결론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냈고 이 보고서 내용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그 또 영어 약자 하나 더 있었죠. 자발적 청년 평가 보고서, 발렌터리 유스 리뷰, 영어가 발음이 잘할 수 있지만 일부러 VYR, 네, 자발적 청년 평가 보고서. 네, 안 줄였으면 좋겠지만, 네, 뭐 너무 말이 한국어로 하면 기니까 그러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활동가 분도 청년분이시고요. 그래서 이 청년의 이해 당사자성을 초월한 이행 주체자성 부여, 어렵습니다. VYR의 목적이 1번이 청년의 이해 당사자성을 초월한 이행 주체, 이게 청년이 이제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활동 사례 아카이빙,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하고 정량적 성과 관리, 정량적으로 이제 성과 관리를 해서 이제 보고서를 낸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밑에 보면 이 PDF 파일을 공유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뽑아서 이미지로 뽑아서 해주셨어요. 아까 SDG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이거를 이제 이행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그 SDG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1번부터 17번까지 17개까지의 목표가 있거든요. 이거를 달성해야 된다. 1, 2번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영어라서 뭐 다들 아시겠죠? 아시겠지만 이제 no poverty, 이제 빈곤 탈출? 누구도 가난하지 않아야 한다. 2번이 no hunger, 누구도 굶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목표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활동한 그걸 어떻게 얼만큼 달성했느냐 이거를 정량적으로 평가. 내가 이거를 알아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솔직히 이해하느라. 저 문과거든요. 네, 그래갖고 17가지 정말 다 너무 훌륭한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1번, 2번이 빈곤과 기아 탈출인데 제가 며칠 전에 또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거든요. 80억 중에 8억이 굶고 있대요. 8억이 지금도 매일매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10%가 굶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어떤 데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그런 선진국에서는 음식물이 남아서 버리는 거, 유통기한 지나지도 않은 깐닥깐닥한 것도 버리고 엄청 많은 또 한편으로는 생산량의 몇 프로가 거의 버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그래서 기여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목표, 이 17가지 목표 중에 어떤 걸 많이 실천했느냐 하고 수행했느냐 봤더니 14번, 13번, 16번. 이게 또 뭔지 내가 궁금해서 찾아봤지. 그랬더니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이분들이 조금 수행을 하셨고 이제 성과가 나왔다. 그래서 4번째가 퀄리티 에듀케이션, 양질의 질 좋은 교육. 13번 이 클라이밋 액션, 기후 어떤 행동을 하셨고 16번이 피스, 저스티스 앤 스트롱 인스티튜션, 네, 평화, 그리고 정의, 그리고 강한 어떤 그 연대 같은 건가요? 기관? 이거 한글로 찾아볼 걸. 네, 영어 약합니다. 이런 거를 잘 하셨다고 지금 그쵸? 나름 이제 다른 17가지 목표 중에 잘 하셨다고 하셨고, 이제 이 학생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이 보고서를 잠깐 봤는데, 학생들과 다른 지역사회, 이 학생분들이 한국 내 대학생분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셨고 그 대학에서 주변 지역 주민이라든지 뭐 학생들이라든지가 함께 교육 활동을 많이 펼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좀 달성했다고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래프는 제가 좀 대학별로 창출 임팩트가 이렇게 있다. 그 표로 하셨고요. 제가 좀 리딩을 하려고 했더니 좀 시간이 걸려갖고. 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셨다. UNAI 어스파이어 한국 사무국. 네. 그래서 어린이날 연합 캠페인 주최했다고 합니다. 세계 어린이와 함께. 네. 그래서 다양히 훌륭한 활동들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이제 대표님께서 의미 있는 활동을 성북구 내 대학 동아리들이 참여를 많이 했고, 근데 이 기후 위기라는 게 모든 분야에서 다 같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모두 다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다들 매달리고는 있는데 다양한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지면 좋겠다고 해서 성과 공유회 같은 거 있으면 공유해달라고 했고 10월경에 할 건데 초대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한전에서 창호형 태양전지 대형화 세계 최초 성공. 네. 에너지 전환이 무엇보다 기후위기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것 중에 하나인데, 창호형 태양전지라는 거 창문에 이제 붙이는 태양전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창문마다 이거를 설치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제가 봤는데 이게 그 도시에서 가장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하는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게 건물하고 교통인데 건물에서 그러니까 내가 쓰는 에너지는 내가 있는 건물 에너지는 그 건물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멀리 시골에서 전기를 끌어온다든지 생산하는 전기를 끌어온다든지 그런 게 안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들게 봤을 때는 꼭 에너지도 자급자족 해야 되지 않나 했을 때 이제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예전보다 효율도 훨씬 좋아지고 기술 발전도 많이 되어서 예전에 비해서 거의 단가가 이 설치 단가가 비용이 한 10여 년 전에 비해서 85%나 저렴해졌대요.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그랬고 또 좀 꼭 비교를 하자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원자력은 지금 이제 나름 클린한 에너지라고 지금 정부에서 더 늘리겠다고 하죠. 근데 그것은 정말 경제성에도 맞지 않고 앞으로 얼만큼의 비용이 더 들어갈지 정말 알 수 없거든요. 네,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다들 똑같이 공감하시겠으니까 더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완전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주셨어요. 창호형 태양전지 창문에 태양광을 달아서 이거를 에너지 생산하는 거 저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름 아지트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포스터가 있습니다. 기름 아지트는 기름역에서 기름시장 기름시장 방향에 그 기름시장 앞에 지하보도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횡단보도가 생기고 그리고 전철역이 생기고 하면서 거의 지하보도를 다니지 않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지하보도가 아까우니까 그 지하보도에다가 이런 주민 공용 시설을 만들었어요. 제가 사실 가보지는 못했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되게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물론 아쉬운 점이 제가 최근에 들어서 아쉬운 점은 좀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기름 아지트라는 공간 이름은 기름 아지트예요. 약간 아지트 느낌이 나. 지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지만 공간 들어가시면 되게 좋습니다. 여기서 지구를 살리는 환경활동가라는 수업이랑 나도 플로리스트 이제 힐링할 수 있는 꽃이랑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구를 살리는 환경활동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제가 추측컨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제 알리고 제대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냥 그렇게 하면은 안 오잖아 아무도. 그래서 여기 실습 워크샵을 넣었어요. 천연비누, 소창행주, 이제 이런 스킨디아모스 이게 공기정화 식물 같아요. 이런 거 하는 워크샵. 또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비건 라이프, 비건 메뉴에 대한 워크샵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이 왜 기후 위기라는 인식을 좀 덜 할까라는 걸 제가 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계셨겠지만 그 이유를 좀 알았잖아요. 궁금하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지난주에 제가 조천호 박사님 수업을 우리 1타 강사, 스타 강사님의 수업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 결국 이것도 기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온대 지방이고 우리는 사계절 옛날부터 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온도의 폭이 넓은 우리는 겨울도 나고 더운 여름도 지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 아주 추울 때는 영하 10도라고 치고 더울 때는 30도라고 치면 40도의 폭을 우리가 견디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지금 사실 많이 방송되고 있는 데가 유럽이잖아요. 유럽 폭염, 남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막 40도 거의 50도 육박하는 폭염 때문에 기사가 많이 나요. 근데 그런 기후들은 어땠냐면 1년 내내 기온이 약간 별로 이렇게 변동폭이 없는. 네. 그래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 액션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날 요즘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모임들과 행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겹치는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좀 참여율이 저조할 거다라고 생각했고 게다가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처음에 여기 기름역 한살림 앞에서 한 여기 지금 사진에 한 둘 셋 넷 다섯 명이 조촐히 모여가지고 괜찮다 우리끼리라도 하자. 그리고 수녀님들이 아직 안 오셔갖고 수녀님들도 다른 행사가 있으셔가지고 조금 적게 참여하실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그 대표님께서 쓴 피켓이 너무 재밌었어요.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그쵸? 그래서 비가 와도 나왔고 기후위기를 막아야 한다. 이런 피켓을 쓰셨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열심히 해보자. 그랬는데 정말 그쪽에서 한살림 뒤쪽에서 이제 수녀원이 있는데 위치가 거기 있는데 거기서 수녀님들 한 10여 분? 10분 이상이 쭉 내려오시는데 기후조끼를 입고 제 눈에는 진짜 그 약간 어벤져스처럼 보였어. 그분들이. 어벤져스. 그 아이언맨 조끼보다 아이언맨 조끼가 이제 아이언맨 수트보다 더 멋진 기후 조끼를 입고 이렇게 쭉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올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도와주셔갖고 그래서 수녀님들이 이제 행진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해가지고 그 한살림부터 해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리고 그 기름역을 통과해가지고 다시 기름시장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오는 코스로 한 1시간 정도 걸었고요. 비가 왔지만 아주 재밌고 뜻깊었습니다. 그 다음 화가 버럭 나는 뉴스 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130만 톤을 방류하기로 여기 지들끼리 제가 그래서 무슨 여기 기사 보시면 무슨 조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들끼리 그냥 해가지고 지들끼리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세계에서 다 막아야 되는데 특히 우리는 영향을 바로 받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당장 이거를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참 우려스럽죠. 네. 그리고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정말 왜 심각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일본 내에서도 이거를 막으려는 움직임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함께해서 막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 공모 포스터가 있고요. 시민 참여 예산 서울시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서울시 시민 참여 예산이고 이 그 의제라고 할 것들이 예전엔 주제가 다양했는데 지금 3가지로 줄었더라고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네,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환경, 교통, 건강 이렇게 3가지 분야로 되어 있고 저는 좀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부분 사업 3가지 중에 3개의 이제 환경 부분, 탄소 중립 실천 도시 만들기 이외에 사회적 약자, 교통 약자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나머지 2가지 사업은 사회적 약자와 교통 약자를 배려한 사업이면 좋겠다라고 공모 사업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이런 얘기를 쓰면서 왜 정부 정책에는 실제적인 정책이 없는지 정말 대통령도 약자를 고려해야 된다. 뭐 약자를 말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살짝 이걸 보면서 시민 참여 예산이잖아. 그리고 이런 데는 이거 넣어놓고 왜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정책에는 그게 없는지 네 안타깝습니다. 오늘따라 화가 많이 나네요. 더워서 그런가? 네. 그리고 너무 오늘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네. 저는 이제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고, 본봄에서 한 활동 중에 그나마 좀 이렇게 기사도 나고 좀 알려진 거라고 한다면 용기내 샵이라는 활동이 있는데, 용기내 샵 활동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다가 올해는 용기내 챌린지 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용기를 갖고 다니는 것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실은 그 가게에서 일회용 포장재를 싹 없애고 무조건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아직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보니 용기 대여하는 어떤 거점 공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포장이 가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포장 요즘은 안 하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나한테 혼나면서 포장을 해가지 누구는 혼나면서 아니면 집에 갔다 오거나. 네.
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용기 대여하는 어떤 거점 공간에 용기를 놔두고 한번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8월 8일 날 장소는 북부 두레생협 종암점에 가 오픈을 할 생각이에요. 한번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떻게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하는지 이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할 생각이라서 그거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용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는 1.1리터, 요거는 3.5리터. 여기는 떡볶이 2인분, 쫄면 1인분, 뭐, 그 정도 들어갈 수, 김밥 2인분, 떡볶이 2인분, 그 정도 들어가는 양이고요. 분식집. 요 정도 되고, 요거는 3.5리터. 저희 용기네 샵 중에, 감자탕집, 그리고 뭐 김치찌개집 이런 집이 있어요. 그래서 국물 요리 같은 경우에 요거 한 2인분 정도 들어가는 3.5리터 용기 두 가지가 구비되어 있으니 뭐 제일 좋은 거는 내 용기를 가져가서 포장해 오는 것이 제일 좋고, 네, 이제 아쉽다. 내가 용기를 깜빡했다. 이럴 때는 가셔서 용기를 대여를 해서 저 살균 소독기를 비찰 예정이거든요. 살균 소독기 안에 용기를 넣으면 거기서 이제 꺼내서 사용하시고 집에서 씻어서 세척을 해서 다시 반납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 여기 근처 종암동, 종암 오거리 일대 가게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사업이 잘 되거나 좋으면 더 성북구로 확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고 같은 건 안 했었는데 이런 광고를 끝으로 인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어쨌든 몇 분 안 남아 계시지만 저와 만나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살다 보면 또 만날 일이 있겠죠. 네, 그러면 무더운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고, 네, 그리고 기후 활동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조금씩 꾸준히 천천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흡.